진짜 쉬운 진단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토마토TV 홈페이지 tv.이토마토.com으로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TV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주식 상담, 진짜 쉬운 진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 고민하고 계신 종목들 많이 있죠? 그 종목들 고민 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연결을 해볼 텐데 전화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바로 받아볼게요. 네, 정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하고 계실까요? 네, 위메이드인데요. 위메이드요? 네. 네, 매수가와 비중 궁금하네요. 매수가가 10만 원에 샀다가 계속 무타에서 7만 9천 원 네. 떨어져 있어요. 보유가 비중은요? 20%, 보유가 20% 정도 되고요. 20% 정도. 알겠습니다. 지금 비중 좀 늘려오시면서 평균 단가를 79,100원까지 낮춰놓으신 네. 거죠? 네. 네, 이 위메이드가 사실 지난해 정말 엄청난 상승, NFT, 메타버스 이런 키워드와 함께 엮이면서 굉장한 주가 상승을 보여줬는데, 네. 그 하반기에 24만 원대 고점 찍고 거의 네. 76%가 빠져 있습니다. 네. 이거 계속 내려와서 이거 어디까지 내려가나 걱정 많이 되시죠? 네, 10만 원이 싸다고 매수했는데 거기서 반토막이 또 났기 때문에 물 그렇죠. 타다가 7만 9천 원 근데 지금 팔 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때 10만 원에 매수하셨을 때도 사실 이 정도면 바닥이겠다 싶은 10만 원에서 그렇죠. 횡보할 그때였죠? 네네네. 네,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내려가니까 네. 손 쓸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자, 네, 그러면 네. 지금 아마 네. 궁금하신 건 손실을 어떻게 줄이는지, 추가 매수해도 될지 이런 것들 아닐까요? 그렇죠. 여기서 또 어떻게 예.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그냥 갖고 가야 될지. 알겠습니다. 위메이드 과연 계속 가지고 있으면 손실을 줄여줄 수 있는 주가가 다시 한번 솟구칠 수 있는 종목인지를 한번 파악해 볼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유세백 전문가와 함께 위메이드 정말 지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전략을 좀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위메이드가 고점 대비 정말 계속 내려옵니다. 거의 80% 가까이 빠져 있는데 이게 다시 한번 갈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 더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추가 매수 의견은 드리고 싶진 않고요. 지금 누가 보더라도 게이밍 관련주들은 다 많이 눌렸고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일각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과대 낙폭 맞습니다. 맞는데 그 가격적인 측면을 좀 확 줄여서 본다라고 하면은 네. 기존에 25,000원대에서 놀던 주가가 24만 원까지 갔었다. 한마디로 1000백원을 이룩한 그런 그렇죠. 종목이죠. NFT를 딱 타고서 이렇게 게임 NFT를 타고서 이렇게 날아다녔었던 종목인데 저는 위메이드 관련해가지고는 투자 포인트를 미르 모바일 거기 관련해서도 투자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겠다. 게임 잘 만들고 있습니다. 미르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매출도 잘 일으키고 있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NFT 관련해서는 이 위메이드만큼 잘하는 회사가 게임 회사가 없습니다. 네. 위믹스 관련해가지고 한마디 더 붙이자면은 올해까지 100개의 게임을 이렇게 등록을 하겠다. 그리고 현재는 17개까지 등록을 한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좀 게임 관련주들 왜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거야 라고 조사를 해본 결과 네. 위믹스를 비롯한 이제 위메이드가 이제 NFT 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위믹스 3.0 이런 것들을 이제 출시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가상화폐 가격이 굉장히 지금 크게 하락했다가 조금 다시 고개를 돌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와도 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결국에는 지금 가격적인 측면이 79,000원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매수보다는 홀딩 하셔서 조금 기다리시는 그런 전략을 취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5만 원 라인은 적어도 무너뜨리지 않을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NFT 투자 관련해가지고 저는 게임 관련주 중에서는 이 위메이드랑 위메이드 맥스가 저는 탑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예. 맥스는 아무래도 시총이 좀 작다 보니까 좀 가볍게 치고 나가는 힘이 강할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위메이드는
지주회사로서 좀 무겁게 묵직하게 좀 올라가긴 하겠지만 안정적으로 79,000원 나아가서는 제가 볼 때는 89,000원 언저리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조금 멀리 봐야 되겠죠? 네네. 좀 멀리 올 하반기까지 좀 지속적으로 관찰해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손절가는 따로 제시를 드리고 싶진 않은 종목이에요. 네, 좀 긍정적으로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이렇게 힘을 못 써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를 좀 가지시면서 지금 많이 가격대 내 평단가보다 좀 낮다라고 해서 추가 매수의 의견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하반기까지 좀 기다려보자. 네, 7만 원에서 저항은 한번 있을 거예요. 다만 예. 그 부분에서 치고 나갈 때 그때는 이제 위메이드가 다시 새로운 역사를 쓸어가는 길이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서 목표가로는 9만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정말 불행 중 다행입니다. 이 종목 지금 당장은 손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걱정할 만한 종목이 아니라는 의견을 또 해주셨네요. 손절가 잡아주지 않으셨고요. 비중은 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이대로 쭉 보유를 해보세요. 그러면 일단은 매수가까지는 79,800원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조금 더 멀리 보게 된다면 하반기 이상까지 간다면 8만 원, 9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하셨으니까 요 비중 그대로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참고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기운 되시고요. 꼭 수익 보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종목 진단 해봤습니다. 전화로 위메이드 살펴드렸습니다. 위메이드 같이 사실 뭐 손실 보는 종목들 워낙에 많으시죠. 자, 그런데 특히나 위메이드는 이렇게 고점 찍고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과연 다시 한번 희망이 있을까 이런 걱정이 좀 크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긍정적인 평가 내려주셨으니까 잘 버텨보시면서 수익으로 전환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또 다음 종목 가보죠. 유튜브에서 찾아봤습니다. 유튜브에서 상상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자, 하나투자증권 갖고 계십니다. 수고 많으세요 하시면서 하나투자증권 6,377원에 네. 지금 하나투자증권 차례가 지금 맞습니다. 네. 자, 하나투자증권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6,377원에 매수를 하신 상황이고요. 근데 야, 이 종목도 이렇게 많이 내려왔을까요? 참 6,477원에 다행히 그나마 다행인 건 비중은 많지는 않으세요. 5% 비중을 갖고 계신 상황이고 지금 걱정을 많이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현재 주가가 3,145원까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자, 하나투자증권도 사실 증권으로 보기보다는 투자한 회사들에 관련해서 좀 급등락이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더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자, 지금 상사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은 이런 겁니다. 얼마 반등 시에 손절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 대응 방법을 여쭤보셨어요. 참 답답한 마음이 계속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하나투자증권 살펴볼 텐데 자, 윤겸 전문가님 하나투자증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 이거 고점 대비 벌써 60%가 넘게 좀 빠져 있고요. 손실이 거의 뭐 절반 이상 50%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는지 손절은 각오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거 전략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지금 차트상 보면은 거의 예. 이제 반토막 정도 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이거. 좀 위로의 말씀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예. 지금 매수가가 6,377원, 네, 이제 5%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마지막 지지 라인이면 2,000원대입니다. 예. 2,000원대이기 때문에 6,300원에서 지금 현재가가 보시면은 2,035원에 지금 내려와 있네요. 예. 그래서 이제 5%면 이제 비중이 많지는 않으시고요. 지금 뭐 전반적인 대내약제가 지금 예. 뭐 어떠한 종목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장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2,000원 선, 네. 2,000원 내려왔을 때는 비중을 한 5% 정도 담으셔도 무리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네. 진입 단가를 조금 줄이셔가지고 대응을 하시고요. 지금 어차피 이번 달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네. 횡보 내지는 이제 루즈하게 진행되는 이제 박스장으로 네. 진행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3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떤 이제 각종 지표가 나오면서 네.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모든 지금 뭐 투자증권 이런 종목들도 다 유사하게 지금 차트가 비슷하게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하나투자증권은 그 비트코인 관련해서 암호화폐 관련해서 굉장히 또 급등락이 있었던 종목이라 네네, 비트코인도 맞습니다.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가상화폐로서의 그런 예. 이제 어떠한 기대감과 기능이 좀 상실되고 네. 변동폭이 너무 세고 맞아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가상 테마 섹터인 예. 그 메타버스 부분도 가상이라는 이제 이름이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작년에는 뭐 네. 가상만 들어갔어도 NFT 붙이면 엔젤만 몇 배씩 갔죠? 들어가도 엄청 상승했었는데 네. 이게 지금 전반적인 이제 대내 악재, 트리플 악재에서 가상 부분, 가상화폐라든지 메타버스, NFT, 뭐 메타버스 NFT. 이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 다 죽어 그런 있습니다, 부분이 지금. 이제 하나증권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상당히 내려와 있긴 하나 지금 2,000원 선이면 어떤 월봉상 상당한 이제 지지대, 상당히 지지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더 시장 악재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이 더 악재가 악화되지만 않는다면 지금 예. 상황이 또 악재 부분이 절정에는 이미 다다랐거든요. 네. 피크아웃이라든지 이제 인플레이션 정점에 와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4,905원에 와 있네요. 현재 오늘 시가가 4,905원에 와 있는데 지금 현재 하나투자증권 3,145원에 죄송합니다. 차트가 조금 바뀌었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2,000원 선이 저는 이제 지지 라인이 보고 있고요. 매입가는 6,377원이고 오늘 종가가 제가 차트가 조금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좀 잘못 나왔군요. 예, 3,145원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3,000원 선, 3,000원 선, 3,000원 선에서 한 비중을 한 5% 정도 담으시고 네. 좀 더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셔도 문제는 없으리라. 네. 저점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하나투자증권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워낙에 또 난이도 높은 시장이에요. 지금 손실을 본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시죠. 그래서 뭐 어려운 전략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종목도 거의 뭐 반토막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실이 거의 절반 가까이 있는 종목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3,000원 정도에서 지지를 좀 해줄 수 있으니까 추가 매수를 조금 하셔서 다행히 비중이 5%시니까요. 평균 단가 좀 낮춰 놓으시고 시장이 좀 돌아올 때 상승을 한번 같이 도모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같이 윤겸 전문가께서 그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상상님의 종목이었습니다. 한화투자증권 살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까지 봐드렸고,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이번에도 유튜브 통해서 봐드리겠습니다. 떼부자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 세경 하이테크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폴더블 관련해서 좀 많이 언급되는 종목이죠. 25,320원. 역시나 손실이 좀 많이 크시네요. 자, 비중 28%. 숫자 보고 느꼈긴 하지만 정확히 기록도 해주셨습니다. 떼부자님께서 물타기 하다가 이젠 지쳐서요. 진다 부탁드려요. 라는 말씀. 그렇습니다. 이 단기간에 게다가 또 손실이 많이 났네요. 이 종목 역시 6월 시장의 충격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이 최근에 떨어졌고 17,450원까지 하락해 있는 상황. 그나마 6월 말에 저점 15,100원에 저점 만들고 조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25,320원의 비중 28%. 계속 물타기 하셨는데 여기서 또 어떤 전략이 가능할까요? 쉽지 않은 상황인데 세경 하이테크 진단 맡겨보겠습니다. 유재백 전문가님, 네. 세경 하이테크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도 손실이 큽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좀 네. 힘들어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네. 물타기를 해서 평단이 25,000원이다라고 하는 거는, 예. 조금 높은 가격대에서 계속적으로 물을 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지수의 하락 속에서 뭐 이렇게 다 밀렸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 관련주죠. 그와 관련해가지고 작년 8월 달에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네. 그 과거 전력을 따라서 이제 앞으로는 위로 이렇게 주가가 방향성을 틀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KH 바텍이라던가 아니면 파이테크닉스라던가 이런 종목들과 함께 폴더블 관련주로서 저는 다시 한번 8월 달에 움직여 줄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지금 인플레 때문에 핸드폰 수요량이 줄어드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폴더블은 아무래도 고가폰이다 보니까 플래그십 모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층이 탄탄하고 예. 그리고 이렇게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중국 봉쇄가 이제는 풀려가면서 거기에 따라 세경 하이테크의 데코필름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판매량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실적 기대감이 일어날 것이고 지금 현 가격대는 상당히 저렴합니다만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진짜 만약에 정말 저는 20% 이상이라고 한다 그러면 추가 매수 의견은 잘 드리진 않지만 예. 이런 종목의 경우에는 비중 조금만 여유 자금이 조금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 가격대에서 이 정도 수준에서 추가 매수를 좀 하셨다가 2만 원 부근에서 그 추가 매수 물량은 덜어내시고 그리고 일부 28%라고 하는 거는 대응하기 좀 힘든 그런 비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 가까이 비중을 그 밑으로 좀 줄여 나가셔라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 네, 2만 원 부근에서 강한 저항이 예상이 됩니다. 8월 달 가는 구간 작년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작년 차트를 보게 되면은 예. 차트가 굉장히 무섭게 7월 달까지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8월 달 이후에 폴드 3였죠. 네. 굉장히 잘 팔리면서 이렇게 수직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때랑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줄 것이다. 다만 요즘에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지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 재료 소멸 아니야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좀 느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 제가 왜 2만 원이란 가격대를 드렸느냐 예. 지금 이때 고점을 찍고 나서 9월 달 부근 8월 말 9월 초 부근에 고점을 찍고 나서 하락 추세 상단 라인에서 계속적으로 저항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현재 2만 원 라인이 저는 강한 저항 라인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은 좀 추후에 좀 더 2만 5천 원 부근까지도 노려보면서 홀딩하시고 제 2만 원대에서 좀 보내주는 전략 이렇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경 하이테크 살펴드렸습니다. 2만 원 부근이 상당한 좀 저항이 될 것이라고 보고 계시는데, 자, 그래서 2만 원 부근 정도 되면요, 물량 좀 덜어내시고 그 이후에 남은 물량으로 2만 5천 원 정도까지 보자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때 부자님의 세경 하이테크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종목 상담을 이어가 보죠. 이번에는 전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네, 정자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하고 계세요? 제니텍스. 어떤 아니, 종목이요? 테라제니텍스요. 테라제니텍스요. 9,630원에 10%입니다. 예, 9,630원에 10%요. 이거 제 친구 건데요. 상담 좀 해달라 해가지고요. 아이고, 이 손실이 굉장히 많이 커져 있네요, 이 종목. 예. 이 지금 고점이 사실은 한 22,000원대까지 갔던 종목인데 그 예전이고, 사실 그 얼마 전에 코로나 시국일까요? 그때 나왔던 고점 대비해서도 한 70%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데, 야, 이거 9,630원에 매수하셨고 4,43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거의 뭐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인데, 자, 테라제니텍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이거요. 예.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올지 안 그러면 그냥 놔둬야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손실은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계신 건가요? 제 친구는 그냥 놔둔다고 하는데 저는 추가 매수 하락하고 익하거든요. 자, 그럼 테라제니텍스 손실 굉장히 커졌는데 최대한 손실 줄여볼 수 있는 전략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할게요. 예. 예. 자, 윤겸 전문가와 함께 테라제니텍스 살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도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손실 굉장히 큰데 이거 어떤 전략이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상당히 네. 반토막 이상 물려 있어서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네.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이제 의약품 업체인데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의약품 업체들이 지금 뭐 차트가 또 비슷합니다. 네. 다들 이제 하향세로 이렇게 내려온 부분이 있고요. 또 맞아요. 최근에 이제 뭐 진단 키트주라든지 그런 이제 그 원숭이 두창 관련된 뭐 이렇게 예. 웰바이오섹스라든지 그런 부분 이제 업종들은 이제 조금 약간 상승한 네. 부분을 보였고 또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이 이제 그 키트 개발 때문에 최근에 약간 두각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진단 키트주들도 이제 코로나의 그런 수에 정점은 지났고요. 지금 그 원숭이 진단 키트주라든지 이런 관련주 종목들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또한 이제 의약품 관련주들도 상당히 지금
하향세로 이제 대내역이 약세까지 겹쳐갖고 내려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런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이 제약업체 중에 좀 부족한 부분이고요. 네. 특히 테라제니텍스 같은 경우도 이 기업 자체적으로 1분기 이제 전반적으로 실적 같은 건 좀 그런 대로 양호하게 나왔었는데 이제 대내진 악재 플러스 이 기업의 이제 특별적으로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특수한 그 모멘텀 네. 상승을 좀 호재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약하고요. 지금 이제 각종 그 의약품 업체들도 뭐 이제 여름철 관련해서 뭐 해충목이라든지 네. 그런 이제 방충 그런 관련돼서 잠깐 상승하고 바이오 업체들도 이렇게 약간 이제 그때그때 순환 이슈에서 잠깐 움직이는 게 특징이고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과 모멘텀과 호재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그런 약세에 지금 국면에 좀 몰려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9,630원에 이제 10%면 비중은 많지 않으나 그렇죠.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오늘 종가가 4,430원이고요. 예. 최저가가 3,650원까지 내려왔다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물을 타거나 추가 매수를 하시라는 말씀은 좀 권장을 안 드리고요.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번에 이제 CPI 발표 15일 날 있을 그런 종합적인 이제 그 지표 발표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내 증시도 미증시하고 연동성, 민감성에 의해서 좀 분기점을 맞지 않을까. 또 이제 우리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리 인상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물을 타지 마시고 15일 지나가는 방향을 보고 이 기업의 또 이제 그 매출적인 부분 그런 부분을 갖다 이제 보시면서 보셔야 되는데 잠깐 여기 좀 기업 분석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회사가 기업 재무제표를 보시면은요 매출 부분은 나쁘진 않습니다. 네. 지금 이제 19년부터 1,300억, 20년 1,400원, 1,400억, 그다음에 21년 1,600억 이렇게 매출은 전년 동기에 이제 성장했고요. 영업이익이나 이제 당기순이익도 좀 흑자 전환했고. 재무 비율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유동 비율도 139%, 부채 비율도 50%, 유보율이나 그런 부분, 뭐 성장성 그런 건 양호한데 또 우리 이 기업의 특징이 이제 종속 기업을 한 6개를 데리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리드팜이란 회사가 또 실적을 내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 회사 자체의 문제는 그다지 없는데 지금 뭐 순환 섹터 테마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인데다 대내 악재에다가 특별히 의약품 관련 업체들이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을 좀 못 받는 맞아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상당히 이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추가 매수라든지 물 타는 건 조금 기다리셨다가 시장 방향이 나오면은 비중도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좀 지켜보시면서 호재가 나올 때 그때 더 진입해서 추가 물 타셔도 그때 해도 늦지 않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썰날님, 테라제니텍스, 일단 뭐 이쪽에 딱히 지금 기대할 만한 게 바로 지금 터져 나오질 않아서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도 할까 뭐 고민을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지금 타이밍은 일단 아니래요. 시장 상황도 좀 어렵기 때문에 어떤 테라제니텍스 관련된 호재가 나와서 매수세가 좀 붙고 이럴 때를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관련된 뉴스가 나오는지 잘 추적하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때 상승이 한번 강하게 나오게 되면 그때 추가 매수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떻게 또 판단할까 고민되시면 한 번 더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테라젠이텍스 봐드렸습니다. 사실 뭐 테라제니텍스뿐만 아니네요. 뭐 오늘 요즘 들어오는 종목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래도 저희가 진단 도와드릴 때 뭐 손실을 난 종목도 있고 수익이 많이 난 종목도 있고 어떻게 많이 섞여 있었는데 요즘에 오늘도 그렇고 거의 손실 위주네요. 손실도 상당한 손실이 나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무쪼록 그 기운 내시길 바라고 그래서 조금 더 손실을 덜 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전략들 같이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한번 옮겨가 볼게요.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에서 또 찾아봤습니다. 유튜브에서 아리아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안녕하세요 인사 주시면서 파라다이스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왜 신청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오늘 뭐 카지노 관련주들 많이 빠졌죠. 카지노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넓게 보자면 지금 리오프닝 관련된 쪽으로 뭐 다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다시 확산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좋은 이슈가 딱히 없네요. 자, 파라다이스 17,450원에 매수하셨고요. 5% 비중으로 갖고 계시는데
오늘 많이 빠졌는데 매수가까지 힘들까요?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빠졌거든요. 파라다이스. 단기간에 지금 주가 하락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파라다이스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아요. 12,000대에 있는 이 주가 상황, 앞으로의 대응 전략 지금부터 챙겨보겠습니다. 자, 유세백 전문가님, 파라다이스입니다. 오늘 꽤 많이 내려간 상황인데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뭐 오늘 파라다이스뿐만이 아니고 강원랜드 그리고 롯데관광개발 다 빠졌습니다. 예. 그리고 리오프닝이 요즘에 힘을 못 써주는 이유는 아무래도 코로나의 재확산, 거기에 따라서 오히려 진단키트라던가 아니면 SK바이오사이언스처럼 백신 관련주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유튜브에 남겨주신 그 시청자님께서는 네. 파라다이스 돌파 매매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한마디로 차트를 어느 정도 가격대를 보실 줄 아는 분이 이렇게 매입하셨다가 매수하셨다가 좀 이렇게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딱 17,450원이면은 싸울 자리에서 들어가셨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 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겠죠.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다만 지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 이익이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요번 분기까지는 적자가 좀 지속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팽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부터 좀 개선이 될 것이다. 왜냐면은 일본의 큰 손들이라던가 아니면 중국의 큰 손들이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좀 없어지면서 엔데믹으로 가면서 들어올 것이다. 거기에 따라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지금 기술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매수 전략으로 들어가야죠. 지금 5% 정도의 비중이시라고 한다 그러면은 네. 쌍바닥을 찍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일 좀 더 밀릴 수는 있어요. 네. 다만 그 차트를 좀 줄여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자리가 12,500원, 12,700원 자리가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그 전에 역사적 저점이었던 9,700원, 10,000원까지도 밀릴 수가 있겠죠. 너무 많이 하지만 내려가네요. 저는 이렇게까지 밀리는 건 정말 과대 낙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가능성은 적다. 네, 그 가능성은 좀 적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CPI 발표를 앞두고 뭐 이런 매크로적인 환경들이 지금 관망 심리가 짙긴 하겠지만,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 돈을 잘 벌잖아요. 네. 그와 관련해가지고 리오프닝 관련해서 저는 충분히 이제 14,000원 부근까지는 와줄 수 있다. 이 구간에서 박스를 쳐왔습니다. 한 2주 정도 이렇게 박스를 쳐줬고, 이 14,000원을 돌파 안착을 해준다라면은 저는 15,500원, 16,000원 요 라인까지는 충분히 와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단가까지 기다리시기에는 정말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비중이 5%시기 때문에 현금 비중이 조금 그 보유가 좀 있으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추가 매수 하신 금액은 14,000원에서 보내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한 15,500원 그 정도 평단가가 맞춰질 거거든요. 그때 그냥 안정기가 시켜주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파라다이스 살펴드렸습니다. 일단은 비중 지금 5%시니까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 조금 낮춰놓으시고 14,000원에 한 번, 그리고 15,000원쯤에 한 번 이렇게 좀 나누어서 매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아리아님께서 신청해주신 파라다이스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계속 또 바로 종목 이어가 볼까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도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서 기영이영님께서, 기영이 형일 줄 알았는데 기영이영님이신가요? 닉네임이 어떤 이름인지 좀 헷갈리긴 하네요. 자, 지금 보내주신 종목은요, 결이 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항공주입니다. 진에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진에어의 매수 가격 보면 16,400원에 15%. 진단 봐주세요 하면서 눈물 한 방울 흘리셨어요. 방금 전에 살펴드렸던 카지노 관련주와 마찬가지로 오늘 뭐 여행, 항공 다 밀렸습니다. 진에어도 4.4% 오늘 빠지는 모습. 최근 들어 주가 흐름 역시 뭐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진에어 16,4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손실 좀 보고 계시고, 앞으로 좀 어떤 전략으로 충분히 수익 볼 수 있을지 한번 지금부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윤겸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볼게요. 자, 전문가님, 진에어입니다. 네. 이쪽도 손실이 나 있는 상황인데 이 수익 보고 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상당히 지금 이제 리오프닝이 네. 이제 기대감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뭐 항공, 카지노라든지 뭐 네. 의류라든지 전반적인 여행 업계에도 이제 코로나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환자 수도 줄고 네.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이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생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예, 그렇죠. 이제 중국 봉쇄 부분이 터지면서 네. 또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또 원숭이 두창 부분도 이제 대두되다 보니까 리오프닝이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도 이제 그 6월 1일부로 제 기억에 그때 이제 여행을 재개하면서 순환에 의한 또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일본에 들렀다가 또 우리 한국에 들렀다 이렇게 순환하면서 쇼핑하면서 카지노도 들려주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이런 좀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하는 모습. 그다음에 항공 노선도 정부가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늘려가려고 그랬어요. 네. 각국이 다 여행들을 이제 재개했지만은 노선 확충에 있어서는 이제 시기적으로 단계별로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약간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이제 노선 부분도 지금 이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배고픈 입장이고 네. 전반적으로 지금 진에어도 매출을 보니까요. 매출은 좀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매출 네. 잠깐 보겠습니다. 재무제표 보면은 매출은 이제 이번 1분기 대비해서 전년 동기 비해서 53% 늘었지만은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이 지금 계속 적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누적 적자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이 당장 이 최근의 매출 갖고는 회복할 수 없다는 부분이 이제 입증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재무 비율 같은 경우도 이제 진에어 같은 경우 이제 어차피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부분도 있고 부채가 좀 많습니다. 이 회사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적자 부분이 누적되다 보니까 네. 이제 차입 경영도 하고 이 자금이 이제 계속 이제 순환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이제 여행업계뿐만 아니라 항공업계 모든 업계들이 지금 뭐 거의 진짜 아사 직전이었죠. 그래서 비상이었죠. 예, 비상이었고 또 그래서 이번에 리오프닝이 이제 재개되면서 어떤 기대감이 많았었는데 네. 이제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지금 원숭이 두창 부분도 대두되고 이런 전반적인 불안감 때문에 좀 약간 지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16,400원에 15%면은 뭐 아주 많은 비중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리오프닝 기대감에서 어떤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최근에 예. 또 이제 6월 달에 계속 대내적으로 밀리면서 리오프닝이 또 힘도 못 쓴 부분도 있고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13,9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물을 무리하게 타지 마시고요.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이 코로나 확산 부분이 이제 항공기하고 직결되지 않습니까? 네. 직격탄이고 또 여러 가지 악재다 보니까 바로 매수나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지켜보면서 만약에 이제 13,000원까지 내려왔다. 13,000원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 방향을 좀 잡으시면 어떨까. 그 다음에 15일 날 전반적인 지표들이 또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확산세가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런 이제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아직은 물을 타지 마시고 그렇다고 지금 손절하는 것도 무의미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예. 조금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걸 추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뭐 섣불리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 게 쉽지는 않네요. 자, 지금 타이밍은 아닐 것 같고 조금 더 주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13,000원대 그 라인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진에어 살펴드렸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기영이 형님께서 보내주신 진에어 살펴드렸습니다. 자, 또 다음 종목 가볼까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에서 블루 실장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자, 금호석유. 오늘 이 신저가 나온 종목이죠. 이 종목, 금호석유. 16만 1,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역시 이 금호석유도 손실 많이 나 있는 종목인데, 이 금호석유도 고점 29만 8,500원. 그러니까 30만원 근처까지 지난해 갔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데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자, 16만 1,0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손실도 상당히 적고, 그래서 지금 여쭤보시는 질문이 이겁니다. 손절이 나을까요? 추가 매수가 나을까요? 라는 질문. 이렇게 신저가를 깨고 내려가는 상황에 오늘도 거의 8% 급락이었거든요.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서 이런 좀 충격, 우려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유수백 전문가님, 금호석유입니다. 주가가 계속 내려가면서 기록까지 깨는데 손절할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를 좀 할까요? 오늘 굉장히 진단 어렵네요. 네. 블루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주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 네. 시청자님이신데 16만 1,000원 가격대가 딱 괜찮은 가격대에 진입은 하셨는데 손절 타이밍은 놓치셨어요. 정말 아쉽게도 가까운 15만 원 라인을 깼었을 때 그때는 탈출을 하셨었어야 되는데 네. 그때를 놓쳤다라는 게 좀 아쉬운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신저가 지금
가격 그 차트를 확 줄여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박스 구간 밑에가 하단 라인이 13만 원이었거든요. 예. 20년도 9월 달 이때 기준인데 지금 13만 원을 깼다라는 거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여지도 충분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 의견은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비중이 10% 정도라고는 하지만 추가 매수는 좀 아직 이른 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가라는 것이 이 금호석유 같은 경우 이제 영업이익이 매출은 잘 나오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그렇게 썩 개선되는 그런 기미가 보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들 같은 경우에도 괜찮아질 거야라는 다독여주는 이런 메시지만 던져주고 있지 예. 확연하게 확실히 괜찮아진다라는 확신성 있는 이런 멘트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이유도 한몫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13만 원이 무너진다라면 진짜 10만 원까지도 갈 수가 있거든요. 이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는 충분히 열어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은 손절 이거 하실 수 있을까요? 16만 원에서 지금 13만 원까지 근 20-30% 정도의 마이너스를 가지고 예. 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조금 한 며칠 요번 주를 한번 좀 눈여겨보자. 예. 지수가 반등을 저는 시작해 줄 것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까지는. 2450포인트까지는 저는 우리 지수가 좀 올라와 줄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같이 동반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 현황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최근 한 10거래일 정도는 담아줬다가 오늘 좀 크게 팔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예. 요런 좀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졌다라기보다는 좀 한번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3만원 그 회복을 준다라면은 그때 좀 추이를 봐가면서 그때 추가 매수해서 어느 정도 15만원 선에서 좀 추가 탈출을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금호석유입니다. 오늘장에 워낙에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신저가 기록하면서 충격을 많이 줬죠. 자, 그래서 걱정이 돼서 블루 실장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략을 좀 찾아봤거든요. 일단은 이번 주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보시되 그 안에서 만약에 13만 원대 회복이 나오면요, 그 회복이 됐을 때 추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3만 원대 회복 보시고 추가 매수 생각해 보시고 그 이후에 15만 원 정도까지 지켜보자, 이런 전략을 세워주셨으니까요,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블루 실장님께서 보내주신 금호석유 살펴드렸습니다. 자, 또 다음 종목 가볼까요?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자, 비타민님께서 이 종목 갖고 계시네요. 팜스토리입니다. 올해 들어서 참 비료 사료 관련해서 곡물 관련된 종목들을 정말 많이 언급했죠. 그 대표적인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팜스토리. 주가 급등락 굉장히 있는 종목입니다. 지난 4월 말의 고점이 6,300원대에 있었던 종목인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반토막이 더 났어요. 2,890원, 3,000원 아랫단으로 내려왔습니다. 야, 지금 매수 가격이 4,500원이니까 매수가와만 비교를 해도 굉장한 손실이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질문 똑같습니다. 추가 매수해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라는 질문인데, 팜스토리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올라간다고 그 전에 있었던 급등세가 나올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해지네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겸 정관님, 네네. 팜스토리 오늘 죄다 반토막 종목들입니다. 손실 너무 크네요. 사료 곡물주들이 네. 대세를 한때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전쟁에 의해서 현대사료라든지 한일사료, 네. 또 팜스토리에서 상당한 롤러코스터 고점을 찍고 또 이제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네. 최근에 지금 이제 대두되는 게 유가도 조금 안정세를 조금은 찾아가고, 네. 곡물 사료주도 조금 안정세를 찾아갑니다. 물론 지금 앞으로 전쟁은 이제 장기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사료주 곡물주들이 이제 폭등한 이후에는 이제 공급망 이제 대란, 네. 공급은 한 30% 안 되고 공급가는 또 30% 상승하는 그런 이제 공급과 수요의 차질의 문제도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사료 곡물주들이 폭등한 데에는 그 이유가 투기 세력도 좀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이제 올렸어요. 그렇죠. 말도 안 되게 이제 끌어올려가지고 고점에서 이제 수익 실현하고 다 나가버리고 뒤늦게 쫓아오신 이제 투자자분들이 물려가지고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종가가 2,890원에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4,500원에 20%를 갖다 담으시고 계시는데, 저도 지금 1차 지지 라인을 차트를 보시면 1차 지지 라인이 이제 쓰리봉이라고 그래가지고 2,500원대가 1차 지지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800원,
700원을 딛고 약간 이제 상승을 3일 연속 지금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 아직 이 부분이 연속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예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2,500원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2,500원까지 좀 지켜보시고 지금은 추가하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전에도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15일 날 여러 가지 지표들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 증시, 우리 증시도 이제 분기점에서 방향을 잡고 어떻게 이제 나갈 건지도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사료라든지 곡물주들은 지금 이 4월 달처럼 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걸 갖다가 다시 재현한다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좀 곡물가, 사료가도 좀 안정된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기업 분석을 잠깐 해보니까 지금 전년 동기에서 매출액은 늘었는데 이 회사의 단점이 지금 영업이익이라든지 이제 당기순이익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19년부터 적자를 지속했다 이런 부분하고요. 부채 비율이 좀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부채 비율이 또 많으면은 기업이 금리 인상할 때 이번에 또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또 금리 인상 빅스텝을 또 밟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이제 기업에 또 부담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단하거나 지금 뭐 추가 매수를 하거나 지금 공격적으로 하는 말씀은 좀 드리기 어렵고 네. 이약 물려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면서 예. 2,500선까지도 열려 있다는 걸 좀 보시면서 2,500선에서 어떤 이제 그 방향 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네. 같고요. 증시 그런 결과 지표 결과를 보시면서 좀 마음 놓고 이양 이렇게 됐으니까 위로의 말씀드리고 좀 기다리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팜스토리도 역시나 지금 뭔가 판단을 내릴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더 내려간다면 2,500원 선 정도 됐을 때 새로운 판단을 내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비타민님께서 보내주신 팜스토리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내일장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을 해보죠. 자, 먼저 유세백 전문가님, 하루하루 참 어렵습니다. 내일장은 좀 어떤 포인트로 봐야 될까요? 내일 우선은 이제 수요일 날 CPI라던가 아니면 금통위의 그 빅스텝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관망하면서 좀 시장에서 이제 기관들과 외국인들 그러니까 그 메이저들이 움직여 주는지 이런 여부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지금 아무래도 우리 증시를 좀 강하게 이끌었던 그런 부분들은 제약바이오 쪽이지 않았나 의료정밀 쪽 이쪽이 좀 강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던가 셀트리온 이렇게 좀 큰 바이오 종목들만 보고 나머지 좀 작은 종목들은 잘 보진 않지만 예. 레고캠 바이오라던가 알테오젠 뭐 이런 기술 이전이 가능한 ABL 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 굉장히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예. 따라들어 섣불리 지금 보유자의 그 영역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남들이 사서 수익을 봤다라고 해서 내가 따라 들어가는 그런 전략은 좀 유효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이렇게 내 보유 종목 위주로 이렇게 대응을 좀 해나가는 구간이다. 그리고 좀 기다리면서 지금 지수의 방향성이 바뀌어질지 저는 기대 인플레이션 이 지표를 굉장히 예의주시 중이거든요. 여기가 좀 잡혀준다라면은 이라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이번 우리 증시가 한 7월 다음 주 정도까지는 좀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컨텐츠 관련해서 그리고 뭐 엔터 관련해서 굉장히 좀 좋은 시그널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체 IP를 가진 그런 컨텐츠 관련주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엔터 관련해서 과대 낙폭주들을 실적 위주로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유세백 전문가의 내일장 포인트 살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윤겸 전문가께도 같은 질문 드려보죠. 자, 내일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저는 이제 이번 주, 특히 또 이번 달은, 횡보장이 될 거다. 좀 루즈해지면서 네. 약간의 이제 변동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나 호재나 악재를 커버할 수 있는 좋은 이제 호재 부분이 아직 안 나타났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 정점이라든지 피크아웃 어떠한 이제 최악재 부분은 이제 넘겼습니다. 예. 최고의 악재 순간은 넘겼는데 그렇다고 시장에 어떠한 이제 수급을 줄 수 있는 그런 반등에 좋은 호재도 없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모든 부분이 이제 선반영된 부분이 있으나 네. 15일 날 여러 가지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고 그 지표 발표에 의해서 또한 또 변동성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일 날 미국 이제 CPI라든지 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에서 금리 결정 아마 50bp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장에 어떻게 움직일 건가 그것도 좀 보시면서 예. 그 일정이 지나면서 방향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바이든이 중동 또 방문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생산, 이제 석유 생산 부분을 또 독려하러 또 가는데 그 부분하고 대화되는 부분이 어떻게 시장에 또 반영이 될 것인가 그것도 지켜보시면서 그러니까 미 증시나 우리 증시나 투심이 좀 약하고 체질이 약하다는 게 입증입니다. 네. 어차피 그 지수 발표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장이라는 거. 그다음에 또 미국 6월 소매 판매도 남아 있고 그러니까 오늘도 진단해드렸지만은 네. 좀 더 지켜보시면서 관망하시면서 루즈하게 횡보장이 좀 이어질 거라는 걸 예상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고요. 저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뭐 CBDC 디지털 화폐 그런 언급도 나왔고 관련주도 좀 보시고 우주항공 큐브위성 또 차기가 또 성공한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슈되는 종목 관련된 종목도 좀 분석하시면서 참고하시면서 이렇게 순환매한 섹터장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참고하시고 종합적으로 좀 지켜보시면서 관망하시면서 신중히 대응하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들어봤고요. 두 분 다 공개 방송이 있으셔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유세백 전문가님 공개 방송 바로 이어지죠? 네, 10분부터 간략하게 오늘 증시 브리핑 하고요. 그리고 내일장 뭐 키워드 같은 것들 좀 브리핑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자, 잠시 후 5시 10분부터 유세백 전문가와 함께하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입니다. 이번 주 시장의 핵심 키워드가 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그리고 윤겸 전문가께서도 바로 공개 방송 이어지시죠? 네네, 15분부터 네. 5분 간격으로 해서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요. 이제 예. 제가 말씀드린 7월 횡보장을 예상하는데 이 횡보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윤겸 전문가의 무료 공개 방송도 바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 오후 5시 15분부터입니다. 7월 횡보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함께 하시면서 이런 정보들 같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